안녕하세요. 조경이 있는 책의 정원 조경이 가드너. 오류와 편향 뽀개기 닥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그렇죠? 점점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겨울이 벌써 오고 빨리 네. 김장을 담가야 되겠다. 직접 김장을 담그십니까? 그럼요. 제가 나이가 있는데 아, 음식 잘합니다. 요즘 배추값이 많이 비싸다고들 하던데 어떠세요? 진짜 그래가지고 한번 담가보려고 처음으로 네. 담가보려 시작하는데 진짜 배추값이요 금값이에요. 배추값이 금값이에요? 네, 와. 그래가지고 금값이라서 안 담그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배추값이 금값이면 배추 한 포기에 1kg 김장 담으시면 네. 9천만 원 정도 드나요? 금 1kg가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금값. 네, 지금 저희 네. 대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비유의 오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analogy라는 비유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어떤 비교 대상이 있으면 이 두 가지 비교 대상이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측면 때문에 익숙한 것, 낯선 어떤 게 있으면 이 낯선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익숙한 것에 비유해서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배추값이 많이 올라서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비싸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와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금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금에 비유해서 배추값이 많이 비싸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비유라는 것은 분명히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낯선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에 유익한 장점이 있거든요. 더 강조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슷할 뿐이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똑같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similar but different한 거기 때문에 이게 네. 한국말로는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유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긋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유만 따라가게 되면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와, 업비스. 네네, 업비스티시라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결국은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잘못된 비유의 오류의 한 단어가 업비스시네요. 네네네, 비슷한 것 때문에 벌어지는 오류라고 표현할 수 네. 있겠죠. 솔직히 네. 저도 뭐 금값이라고 하니까 네네. 엄마가 야 배추 너무 비싸. 그러니까 나를 합리화시키겠죠. 금값이면 그냥 사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식의 오류를 당하는 거죠. 어떻게 봤을 때는요. 네네네. 그리고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만병통치약. 네네네네네. 우리가 어떤 약을 파는 사람이 야 이거 몸에 좋아, 이거 정말 좋은 약이야 네. 말을 하면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거 만병통치약이야 일단 먹어라고 말하면 쉽잖아요. 네. 쉬운데 문제는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낫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게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걸 그런 수준에서 비유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네. 그게 비유를 넘어서서 진짜 그게 만병통치약이라고 받아들이면 오류에 빠지는 거죠. 잘못된 거겠죠. 옛날에는 많았네요. 네,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잘못된 비유를 네, 해서 네. 오류를 범하는 건 워낙 소비자도 그렇고 워낙 네, 개개인이 워낙 똑똑히 네, 스마트해지기 네, 때문에 네. 다 무슨 성분이 들어있고 네, 뭐 이걸 다 맞습니다. 보면서 네, 하니까 네. 거의 뭐 배추값이 금값이다 이런 정도는 어떤 그냥 순수하게 네. 뭔가 비유하는 비유는 비유일 뿐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작동을 해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네, 소리를 네. 들으면. 네.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언어에서 그냥 대화에서 사용하는 게 네. 되게 많긴 한데 네. 정치적이든 뭐 역사적으로든 이런 비유로 인해서 네. 우리가 좀 이렇게 혼란이 있었다든가 이런 네, 사건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선 그거 전에 제가 조금 더 쉬운 비유를 하나 더 들고 역사적 네. 얘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게 하늘에 뭉게구름을 보면 저 뭉게구름을 어떻게 묘사할까? 그 묘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솜사탕에 비유하잖아요. 그쵸. 마치 솜사탕의 모양과 뭉게구름의 모양 색깔이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이 비유가 한 단계 더 나가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솜사탕과 뭉게구름은 모양과 색깔이 유사하네. 네. 그러면 솜사탕이 마치 달달한 설탕의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구름을 입에 넣으면 달달한 설탕의 맛이 날까? 난다로 간다라면 이건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죠. 특정 부분에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머지 부분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특정 분야의 similar, 유사한 부분을 근거로 비유를 들어서 더 쉽게 무엇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건데 그게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혹은 닮은 게 아니라 똑같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서 벌어지는 오류를 우리가 흔히 이 잘못된 비유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18세기 영국의 학자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윌리엄 페일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네. 윌리엄 페일리라는 분이 썼던 아주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watchmaker라고 해서 시계 제작자의 비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윌리엄 페일리라는 사람은 신학자예요. 네. 기독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학을 흔히 Natural Theology라고 해서 자연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철학자이자 신학자인데 네. 이분은 신은 있다, 하나님은 있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쓰냐 하면 우리가 손목시계, 회중시계를 보면 네. 시계를 분해해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설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시계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뭔가 똑똑한 와치메이커, 시계 제작자들의 아주 지능적인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마치 시계가 복잡한 것처럼 생명체, 네. 인간,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생태계를 보면 네.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시계가 근데 복잡하네. 맞는 말인데? 그래서 시계가 복잡하네. 생명체 우리가 살아가는 네. 지구도 복잡하네. 네. 시계는 와치메이커가 디자인해서 만들었네. 네. 그렇다면 이 생명체 우주도 지구도 누군가 있다. 분명히 와치메이커와 같이 누군가의 지적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지적 설계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인텔리전트 디자인 티어리라고 해서 지적 설계 이론이라는 이 와치메이커의 비유를 가지고 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 비유를 한 거네요. 네네네네. 진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마 이제 교회나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네.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강론이나 설교를 할 때 이 시계 비유를 통해서 신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바로 윌리엄 페일리의 이 자연신학이라는 개념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좀 너무 좀 허무맹랑하다. 근데 이건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컴플렉스 복잡하다라는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전혀 그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유사과학이다,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은 논리적 오류로 가득한 거다라고 해서 이 사이언티스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 전개인데 실제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맞네, 신은 존재하겠네 라는 이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는 별개의 문제인데 비유를 그쵸. 정말 이건 비유네요. 네, 비유인 와. 거죠. 네.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라는 것은 similar,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복잡하다. 근데 그 비슷한 측면을 기준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엉터리 결론에 그냥 도달하는 거죠. 메커니즘만 가지고 똑같다. 그것만 네네. 가지고 똑같다라고 하면 네네. 안 되는 네네네. 거라고 생각이 네네. 드네요. 그래서 이 윌리엄 페일리의 이 주장을 반박했던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써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은 어떤 말을 하냐면 그분은 생물학자로 네네, 가는 그분은 거니까. 이제 과학자의 그쵸. 입장에서 이 와치메이커 세포로 얘기가 가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해서 책 제목을 어떻게 하냐면 The Blind Watchmaker라고 해서 들은 것 같아요. 눈먼 시계 제작자라는 제목의 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논리적 오류다. 이거는 비유에 근거한 논증인데 이 비유에 근거한 논증도 논리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다라고 해서 비판을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계 와처메이커에서 차라리 이거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에 있어서 뭐 정부든 네네. 정치든 어쨌든 누군가는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네네. 뭐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걸었으면 오 멋진 비유네. 네네. 뭐 하나가 빠지면 다 안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함께 돌아가는 공동체로 뭐 네네. 되는 거야. 근데 참 신은 멀리 갔네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네. 여러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유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유는 비유일 뿐. 우리가 네. 흔히 농담으로 왜 다큐를 픽션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유는 비유로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그 유사한 측면에서 이렇게 비유해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라고 맞아. 한다라면 맞아. 훌륭한데 그걸 넘어서서 똑같지 않은 걸 유사한 거에 불과한 것을 마치 똑같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결론으로 가게 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 없으면 또 이런 네네. 말을 한 분들한테 아까 전에 우리 그 전에 했던 건의호소한 오류처럼 네네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가 되나 보다 네. 또 이러고서 푹 넘어갈 수 있겠네요. 네네네. 비유는 비유일 뿐인 비유는 건데 비유일 뿐이다. 네네.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막 다큐로 받아들일 것도 그것도 더 큰 문제죠. 네네네네. 그리고 네. 어떤 그래서 이제 논리나 과학에서는 전제 조건이 많거든요. 네. 뭐뭐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의 문제도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구름이라는 것과 뭉게구름과 솜사탕을 예로 네. 들었는데 모양과 색깔이라는 측면에서 그 네. 전제 조건 하에서 그 바운더리 하에서는 모양과 색깔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바운더리를 벗어난 맛이라는 부분까지 가게 되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이래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전제 조건을 따지게 되면 복잡해지거든요. 네. 근데 결론에만 관심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것도 정말로 많이 쓰여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박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와. 저도 많이 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네.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때로는 합리적인데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오류에 빠져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알게 모르게 오류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에 설득당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부터도 이런 오류나 아까 전에 편향이나 여러 가지 많은 오류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어쨌든 내가 얘기하는 거를 더 정당화시키고 네네. 합리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뭔가를 재료를 뭔가를 방법들을 갖고 네네. 오다 보니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잘못된 비유의 오류. 자, 우리가 배추로 시작하긴 했는데 물론 이제 배추값이 금값이야. 구름은 뭉게구름은 솜사탕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또 우리가 시적인 표현이고 어떤 메타포처럼 어떻게 이렇게 은유와 비유는 다른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선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잘 걸러서 필터링으로 잘 걸러서 들어야 되는 부분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또 오늘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네. 비유는 비유일 뿐이다. 네.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럼 비유와 비교는 정말 또 다르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비교한다라는 거하고 뭐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교는 팩트, 네네. 정말 팩트 네, 체크잖아요. 비교한다라는 건 두 가지가 길고 짧다, 색깔이 이렇다 저렇다 컨트라스팅 하는 거고요. 네. 비유라는 것은 어떤 팩트나 대상이 있는데 이게 뭔지 잘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더 익숙한 것에 비슷한 점을 비교해서 마치 뭐와 같은 뭐라고 해서 설명하는 걸 비유라고 하는 거죠.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거. 네네네. 그래서 뭔가 유사한 점을 기반으로 낯선 개념과 대상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활용하는 거죠. 네. 비유. 좋은 비유를 많이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닥토리 박사님도 무엇으로 제가 비유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소개를 할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 여기까지 잘못된 비유의 오류, 조경 있는 체계의 정원, 조경이 가드너 오류와 편향 포객의 닥터리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